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요런 걸 하나만 할 건데 그러니까 비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비율. 제가 구글 들어가서 여기서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탭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구글 로고를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이미지에다가 보더를 좀 칠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미지는 내부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비율이라는 게 있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비 또는 높이를 건들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높이 너비가 변경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미지는 화면을 줄여도 어때요? 지금 우리가 너비 50%라 했을 때 이 너비는 현재 ASML 화면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화면. 왜냐면 바디에도 높이가 없죠. 퍼센트 높이가. 자, 근데 바디도 ASML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ASML은 화면을 바라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너비의 지금 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화면 너비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면 너비 높이가 같이 늘죠. 그렇죠? 왜요? 고유의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DIV만 이용해 가지고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DIV를 하나 이렇게 쓸 건데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높이 너비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높이 너비가 272에 92라고 되어 있거든요. 272에 92. 그러면 이 DIV한테 272 픽셀. 네, 아마 근데 너무 작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272에 90 픽셀. 근데 저는 얘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2배라고 쓰게 됐습니다. 2배.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구글 로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너비를 줄이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왜냐면 너비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녀석의 너비를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바꿨어요. 50%. 자, 그러면 화면 너비의 지금 반이긴 해요. 근데 반이어도 어때요? 보이시나요? 뭔가 정사각형 비율이 됐다가 옆으로 누운 이런 비율이 되죠. 그러니까 구글 로고는 어때요? 구글 로고는 지금 화면을 줄게 되면 얘는 같이 이런 식으로 주는 반면에 얘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이죠?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비율을 유지할 수 있냐? 자, 그러면 저는 div의 자식으로 섹션이라는 걸 하나만 넣을 건데 섹션이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단 너비를 제가 50%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의 자식인 섹션의 높이를 100%로 100픽셀. 자, 그리고 div의 높이를 주지 않아 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div한테 높이를 줬어 안 줬어요? 높이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높이 안 줬는데 왜 얘가 지금 100픽셀이 생긴 거예요? 지금 div 입장에서 누굴 감싸고 누굴 감싼다? 섹션을 지금 감싸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션에 해당 섹션의 높이가 누구한테? div한테 지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div한테 여러분들 높이를 주지 않아도 자식한테 높이가 있으면 그 자식의 높이가 부모의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써볼까요? 자, 패딩 바텀, 패딩 탑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실제 이 섹션의 높이는 뭐라 할까요? 아우터 높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높이는 몇? 300픽셀인 거예요. 그러면 섹션이 가지고 있는 높이나 아우터 헤이, 그러니까 아우터 높이,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당연히 300픽셀이겠죠, 그죠? 뭐 거기다 보더도 더해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300픽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패딩 바텀을 지워볼게요. 그러면 몇 픽셀? 섹션이 가지고 있는 높이는 200픽셀이죠. 자, 그럼 패딩 탑을 또 줘볼게요. 100픽셀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높이를 안 줘도
섹션한테 패딩 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패딩 탑이 누구의 높이? 이 div의 높이로 작용한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패딩 탑을 50%도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패딩이나 마진에 퍼센트 들어가면 뭐라 했죠? 부모의 너비 대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부모의 너비를 한번 200픽셀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부모의 너비가 200픽셀이기 때문에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패딩탑 이 녀석 섹션의 높이는 몇이 되는 거예요? 100픽셀 되는 거예요. 요 너비의 반.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50%를 어제 줬으니까 100인데 뭐 400이라고 줘볼게요. 400. 그럼 몇이겠어요? 200픽셀. 그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너비가 커지니까 누구도 커지는 거예요. 바로 이 섹션도 같이 커지죠. 왜? 패딩이나 마진은 누구 대비? 부모의 너비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400픽셀을 했을 때 이 패딩 탑을 퍼센트로 잡게 되면 부모 너비 대비이기 때문에 200픽셀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깔끔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녀석의 높이가 얘의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기다가 정말로 50% 줘볼게요. 퍼센트로. 자, 아까는 비율이 지켜지지 않았죠? 생 코드로 짰을 때. 근데 얘를 50%로 바꾸고 나서 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비율이 유지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랄까 디자인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고정 비율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모르고 작업을 하게 되면 화면이 줄게 되면 디자인이 다 뒤틀어지거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요런 트렌딩 이런 글로벌.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든다? 왜냐면 얘는 화면이 줄면 박스가 같이 얘네들의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얘는 텍스트에 텍스트. 근데 얘네가 줄면 얘네도 같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보기가 좀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요 이미지처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너비는 상관없는데 높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줄고 늘고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고정 비율 엘리먼트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